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뚜아뚜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그동안 연락이 안 되셨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고가 크게 나셔서 의식이 없으셨다고 했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얼마 전에 오셨고 그 이유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회복을 전부 다 하신 뒤에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건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또아뚜지님. 네, 넓이님. 아이고, 잘 회복하신 거 맞죠? 네, 아니, 저 되게 좋아요. 상대 아이고. 상태도 좋고, 네네. 컨디션도 되게 많이 좋고. 아니,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셨고, 어떻게 네네. 또 지내셨던 거예요? 그냥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많은 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음, 오랜만에 이제 넓이님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즐겁고 좋죠. 정말 다행인 거죠. 예. 네네네. 정말 다행인 거고, 네네네. 그래도 회복을 하셔서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돌아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네요. 하늘에게도. 아유, 예, 걱정이 제가 더 아이고. 감사하죠.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뚜아뚜지님께서 그 사고와 그리고 또 그 네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다고 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네네. 아마도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우, 필이십니다. 뚜아뚜지예요! 일단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네. 얼마 전에 제가 구술을 했어요. 제가 뭐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사자로서 오, 구술을 이제 했는데 예. 하는 과정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이 구술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이죠. 무속과 많이 관련이 있는데 있었던 일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씩 얘기해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애청자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무속 관련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는 얘기는 정답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거나 뭐 이렇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이 있는 지역은 저런 식으로 무속인들은 저렇게 하구나. 내가 아는 무속인과 많이 달라도 저쪽 지역은 저렇구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마다 달라요. 예. 네, 다르기 때문에 또 좀 무속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일부 제가 하는 얘기 조금이나마 그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희는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마지막 방송할 때쯤 제가 돌비님한테 삶과 죽음이 제가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많이 아프신 분이거나 많이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제 죽음이 보이고 뭐 똑같이 아프신데 이분은 뭐 그냥 죽지 않을 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당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 귀막이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흔히 말하면 지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요즘에 좀 내가 피곤했구나. 일 때문에 많이 피곤했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구나 생각만 했는데 조금씩 지나니까 이제 명확하게 완벽하게 들리는 건 아닌데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나서 조금 오랫동안 병원에 무의식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깨나서 어머님이랑 친한 보살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자기네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들릴 수는 있는데 네가 그렇게 보이는 거는 자기네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그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원래는 명부를 관장하는 저승사자나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네가 그게 보이는지는 자기네도 모르겠대요. 무속인들도 뭐 아무리 점사를 보고 해도 사람의 생가사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그게 보이는 게 뭐 이렇게 숫자 뭐 날짜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보이는 건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네가 지금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뭔가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막아주면 되는데 귀막이 열리는 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저도 궁금하니까. 보통 이제 여관이 뜨신 분들은 처음부터 뭐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막연했다가 나중에 이제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저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분도 있고 보이면서 들리고 말까지 할 수 있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분들이 왜 위험하냐면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못 본 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시를 하거나 네. 아니면 무속인들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종교를 믿으면 처음부터 뭐 무속인을 찾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힘을 빌리라고 하더라고요. 오. 내가 뭐 믿는 신이 하느님이면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고 부처님이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런 걸 해보고 나서 정말 답답하면은 그때는 무속인도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찾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귀막이 들린 분들이 왜 무섭냐면 저처럼 처음에 인지를 못한대요. 내가 잘못 들었나? 뭐 환청인가? 피곤해서 그런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이거를 못 견디면 미쳐버린대요. 흔히 말해서 정신병까지 올 수가 있대요. 맞죠. 위험해요. 네, 실제로 견디신 분들은 들리다가 나중에 보이기까지도 하는데 그 과정을 못 버티신 분들은 뭐 낮이고 밤이고 관계없이 계속 머리에서 울린대요, 이게. 소리가 너무 들리니까 미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정말 급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뚜지 너는 아직 급한 건 아닌데 너도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네가 이 길을 갈 게 아니면 네. 어쨌든 막아줄 거다. 근데 이제 네가 그 보인다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요거는 원래 네가 그런 운명이라면 뭐 나중에 너가 죽어서는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오.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죠. 나는 월급 많이 안 주면 안 할 거라고. 예. 나는 놀 거라고 그냥.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대신 네가 그걸 막는데 너도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무슨 준비를 해요? 이렇게 물었죠. 뭐 날짜 좋은 날 받아서 뭐 굿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가 무속인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너도 100% 믿는 건 아니잖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을 했죠. 그거는 맞다고. 저도 예전에도 방송에서 제가 어머니가 무속인이지만 저는 안 믿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굿을 많이 하고 용한 무당을 해서 굿을 맨날 하더라도 효과가 없대요. 네가 이제 무속적으로 해서 풀려면 그래도 우리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무속인들은 다 이제 자기 스승을 따라간대요. 그냥 아무나 다 굿하고 아무나 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승이 굿을 하는 무당이면 제자도 나중에 신내림을 받을 때 굿을 하고 뭐 작두를 타는 무당이면 그 제자도 작두를 타고 또 뭐 점사를 잘 보는 무당이면 제자도 마찬가지 점사를 잘 보지 점사를 잘 보는 무당이 갑자기 작두를 탈 수는 없대요. 따로 뭐 스승을 다시 선택해서 배우던가 해야 되는 건데 얘네가 그 과정에서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얘네도 애동 때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스승이 하는 행위도 보고 약간 배우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만들어져야 내림굿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신을 받고 제대로 된 무속인이 되는 거지 냅다 그냥 날 잡아서 굿해서 신내림 받았다고 무속인이 되는 건 아니래요. 네. 그러면 다 잡신이래요 그냥.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야. 왜 내가 마찬가지야? 너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안 믿잖아. 너 굿하는 날 당일 나와서 너가 정말 이게 풀리고 다친다고 너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굿할 거야? 하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제가 뭘 하면 돼요? 하니까 뭐 간단하게 기도 같은 거라도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나는 그럼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뭐 신내림 받을 건 아니지만 뭐 조상을 찾아야 되나? 뭐 부처님을 찾아야 되나?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니까 법사님이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간단하게 명상을 하래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이제 신을 받았기 때문에 신한테 기도를 하는데
너는 많잖아. 즐거웠던 일도 있고, 뭐 네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그 맛이 달고 시원했잖아. 그럼 그 느낌이 어땠어 하니까 대략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기도를 할게요. 대신 이제 법사님들이 굿이나 이런 거 할 때 따라와서 보래요. 보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도 하고 한번 제대로 봐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명상을 하면서 가족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딸 생각들, 어릴 때 딸이 웃어준 거, 뭐 처음으로 황금통 싼 막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솔직하게. 네. 좀 마음도 편해지고, 들리던 것들도 제가 아무 때나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이 있는 장소 가면 들리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네. 명상하는 분들은 여기서 명상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기도를 하는구나,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네. 그렇게 느끼고 한참 기도를 할 때였거든요.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고 핸드폰을 딱 봤는데 문자랑 카톡이 막 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다 법사님한테 와 있어요. 뭐지 해서 내용을 보니까, 어디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전화 안 받아? 이거 보면 빨리 전화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왜지? 왜 나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지? 해서 일단 먼저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죠. 나 이제 지금 기도 끝나고 집에 갈게 하니까, 알았어, 뭐 천천히 와, 이렇게 끝나고 바로 법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법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야, 뭐 하는데 전화 안 받았어? 하니까, 나 기도하고 있었지 하니까, 그랬구나. 근데 뚜지야, 내가 되게 궁금해서 지금 너한테 계속 전화했던 건데 하니까, 내가 뭐가 궁금한데요? 이러니까 15년이 지난 시체가 안 썩을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뭐 망설임 없이 1초 만에 대답을 했죠. 당연히 안 썩을 수가 있지. 시신은 꼭 무조건 썩지는 않아야 하니까 왜?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전에 이제 장의사를 했기 때문에 산일을 하고 이장을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네. 장의사들이 무조건 다 경험하는 건 아니고 내부적인 일만 한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산에서 이장하고 매장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입간을 해서 배로 싸고 반에 모시고 땅에다 묻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이게 부패를 하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뭐 2, 3년에 절대는 안 썩어요. 절대적으로. 그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완벽하게 유골이 남는 건데, 이게 안 썩는 원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물이 차 있던가, 그 안에 관 안에 정말 물이 차 있던가, 아니면 땅이 너무 습해서 썩는 게 느려진다고 해야 되죠. 습기가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도 이장을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장을 가서 45년 된 분인데 안 썩은 분을 만난 적도 있고, 실제로 안 썩어서 탱탱 불어서 그대로 있는 분도 봤었고, 네. 뭐 16년, 17년 막 이렇게 지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해 주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안 썩는다. 반대로 등산을 하다가 실종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은 1년이든 6개월이든 한 달 만에 썩을 수도 있다. 외부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6개월 안에 6월만 남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눈이 덮인 히말라야 산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실종되신 분들은 안 썩는다. 얼어버리니까. 마찬가지로 관도 밑에 땅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차버리면 띵띵 불어서 썩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안 썩는 시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통 웬만한 장의사들은 아는데,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랬죠. 이거, 야, 그래서 안 썩는 거구나 하면서, 야, 너 내일 일단 법당으로 와라 이래요. 내일 갈 건데 왜? 하니까, 오면 얘기해 줄게 하면서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법당으로 갔죠. 가니까 법사님이, 야, 이쪽 앉고 커피 한잔 마시자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도대체 왜 그걸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자기네 이제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도죠, 쉽게 말하면. 며칠 전에 밤에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보통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보살님들은 밤에는 손님을 안 받아요. 그리고 혼자 오면 오지 말라 그래요. 실제로도 이제 무속인들이 뭐 혼자 오면 같이 오라는 분도 많고, 예.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는 같이 오라는 분도 많은데, 특히나 밤에는 절대 여성 혼자 받지는 않아요. 그런 문항이 많은데, 네. 이 법사님도 밤에 갑자기 전화 와서 오겠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거절하려고 하는데 신당에서 전화를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신이 오라고 그러더래요. 법사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신당은 모시고 있으니까 왜 오라고 하지 이 밤에 해서 그냥 얼떨결에 지금 오세요 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분이 왔는데 오자마자 자기 집에 좀 같이 가재요. 법사님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난리가 났다고. 시어머니는 죽기 직전이고 자기 딸도 미쳐서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귀신이 붙은 것 같다고. 가보자. 네. 그래서 그 밤에 갔대요. 집에 갔는데 이 법사님 같은 경우는 뭐 구술 전문으로 하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구술하면 옆에서 이제 경문하고 같이 이렇게 북치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인데 나름 자기도 신을 모시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방을 딱 들어갔는데 시어머님 방 문을 여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한 달 조금 됐나? 8월 초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8월 초인데 겨울 이불을 퐁퐁 싸매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딸 방 문을 열었는데 과간인 게 자기 남편이 딸을 잡고 있는데 그 딸이 6살 딸이에요. 저희 이제 둘째랑 똑같은 나이인데 곡성의 그 여자의 주인공 있죠. 그 상태래요. 그러니까 법사님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 해서 물어보니까 그 며느리가 얘기를 해주더래요. 며칠 전부터 꿈에 자기가 잠을 자는데 11명의 남자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냥 우리 간다 이러고만 말하더래요. 아무 말 없이 그러고 사라지고 다음날 또 똑같이 또 우리 간다 하고 또 사라지더래요. 계속 꿈에. 이게 뭐지? 왜 숫자도 정확히 11명이래요. 이게 뭐지? 하면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이만저만해서 좀 며칠 전부터 자꾸 꿈속에서 이런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니 나도 지금 며칠 전부터 꿈에 니네 시아버지가 나온다. 그러면서 나만 혼자 있네 막 이러더래요. 이상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왜 우리 법사님 찾아가 보자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뚱맞게 아가야 우리 문중산에 좀 갔다 오자 이러더래요. 가죽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아니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인데 왜 가자고 하지? 하니까 어머님도 자기도 모르게 가보자 내일 하니까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문중산에 조상묘가 11개가 있고 자기 남편 묘가 하나에서 12개가 있는데 그 11개의 묘가 없더래요. 이장을 해가 버린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 말도 없이 다 이장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땅 가진 친척 누군가가 개인 소유니까 가족묘지로 하기로는 했지만 팔려고 자꾸 그런 얘기가 있었길래 자기네 몰래 조상들을 다 이장해버리고 자기 남편만 놔둬서 나중에 이것도 뭐 남편도 막 가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더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야 그러니까 네 꿈에도 나왔나 보다. 야 우리도 그럼 이제 시아버지도 이장해버리자. 이 땅에 있고 싶지 않다. 흔히 말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안 있는다. 그렇다고 당장 뭐 가죽묘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화장을 해서 모셔놓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를 찾아갔대요. 장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장의사들은 물어보거든요. 묘가 얼마나 됐냐 그래서 한 15년 좀 넘었다. 장의사 판단에서도 그 정도면은 해도 되겠구나 해서 뭐 날짜는 보실 거니까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니까 좋은 날을 보는 게 좋아서 좋은 날을 보고 이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만 했으면 끝났는데 이게 이장 과정에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장 당일날 장의사 두 분이랑 이제 장비 포크레인 작은 거 하나가 왔더래요. 네. 그래서 묘를 파는데, 시아버지 묘를 파는데, 보통은 관이 들어가면 그 위에 이제 횡대라고 해서 상판을 놓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썩어 있더래요. 보통은 15년이면 어느 정도 썩거든요. 완벽하게 썩진 않아도 썩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장의사들이 막 수근수근 대더래요. 아, 이 정도면 야 이거 안 썩은 거 아니야? 막 이러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관이 그대로 있고 물이 꽉 차 있더래요. 예. 근데 그 물이 너무 맑은 물이 꽉 차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의사들은 이거 뭐 또 썩었네 말았네 이거 관을 갖고 와야 되네 새로. 그러면서 이제 그 상주분들한테 이거 관 새로 안 갖고 오면 화성터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예. 이 상태로는 못 간다. 그래서 이제 관을 갖고 또 뭐 돈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해야 되니까 관 갖고 와라.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대로 놔두고 기다렸대요. 이 부분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장의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한참 지나서 관을 갖고 오더니 바닥에 하우스 같은 비닐로 막 깔더래요. 그리고 나서 관에다가 줄 2개를 걸어서 그대로 들러낸 다음에 비닐 위에 놓더래요. 그리고 나서 상판을 딱 열었는데 그대로 있던 거예요. 입간했을 당시 모습 그대로 있고 물이 좀 차 있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제 장의사들이 이걸 보자마자 대뜸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못한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이러더래요. 시어머니가 아니 그럼 이걸 누가 하냐. 우리는 못한다. 이거 누가 하냐 자꾸 그러니까 당신네가 직접 해라 이랬대요. 저는 거기서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법사님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하니까 당신네가 직접 하는 거 우리가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친절하게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장의사들이. 그러면서 이걸 옮기는 건 어머님하고 며느리가 옮기래요. 또 왜 그래요? 하니까 어머님은 당연히 남편이니까 어머니가 하고 며느리는 나중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하래요. 친절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옮긴다고 알려주고는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맨손으로 아버님 다리 쪽을 들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밝혀준 대로 맨손으로 물이 차 있는 그 관에 그대로 해서 아버님을 옮기려고 하니까 딱 들었는데 너무 가볍더래요. 원래는 물이 그렇게 차서 시신이 불면 굉장히 무거워요. 일반 뭐 최고보다 2배는 무거워야 되는데 자기네가 느끼기는 너무 가볍더래요. 그러고 이제 관에 모시려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장의사들이 관에다가 비닐을 막 깔았대요. 이대로 가면 화장터에서 안 받아주니까 물이 안 새게 해야 된다 하면서 비닐을 막 깔고 나서 그때 동안 이제 들고 있다가 이제 여기다 놓으세요 하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놓은 거예요.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의사들이 그냥 비닐을 막 덮더니 관을 덮고 찡얼대기 시작하더래요. 뭐라고 찡얼대냐고 하니까 아니 이러면은 나중에 막 냄새도 나고 차에서 나중에 물도 흐르면 이거 세차도 해야 되는데 돈 더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열이 받았죠, 제가. 왜냐면 저도 장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미친 이런 장의사들이 다 있나 이 정신 나간 놈들 아니냐 어느 장이세요? 물어보니까 말해주더라고요. 어느 장의사라고. 이제 제가 쌍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화장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화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자기 남편이랑 그 어린 6살짜리 딸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법사님한테. 원래는 관에 물이 차 있으면 원래 간을 어느 정도 꺼내서 물이 빠지게 해줘야 된다고. 빠지고 그 상주들이 안 보이게 병풍을 친다던가 병풍이 없으면 돗자리 같은 걸로라도 막아서 장의사들이 시신을 옮기고 나서 따로 이렇게 제도 지내주고 뚜껑을 덮고 어린애들은 특히나 못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덮은 상태에서 가족들을 제를 지내주고 화장을 보내야 맞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날 밤 화장을 하고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자기가 아는 보살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무속인 다른 분한테 연락해서 다른 분이 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집을 보더니 무슨 놈의 귀신이 이렇게 많냐고.
니네 시아버지도 있고 니네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다고. 뭔 일이냐고. 왜 집으로 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법사님이 대략 그냥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장 그 산으로 가보자. 뭐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봐보자.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랑 같이 가서 산을 봤더니 이러니까 너네 이사가 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흔히 말하는 동티가 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과정이. 조상들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시어머니랑 손녀딸한테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이 이거는 방법 없다고. 일단 푸는 건 풀어야 되고 묘는 여기 없지만 여기서 풀어줘야 되고 나중에 너넨 굿도 해야 된다고.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굿 날짜를 잡은 게 그게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야 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굿당을 갔죠. 원래 보통 굿을 하면 굿당에 가면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그분들이 오신 다음에 이제 굿을 시작하거든요. 막 준비를 하는데 무당 이모님께서 뚜지야 네가 가서 그 가족분들 데리고 와 이러대요. 내가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아프고 딸은 그렇게 돼서 너무 심한데 아버님 혼자 케어가 안 되니까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며느리는 운전할 줄 아니까 안 되면 같이 자식이니까 잡아야 되면 네가 운전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있는 굿당에 있는 분이 운전을 태워다 주고 제가 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저는 어차피 소리는 희미하게 들리니까 네.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막 웅성웅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있구나 해서 이제 방에 갔는데 정말 딸이 제가 딱 보자마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잡고 있는데 몸이 이렇게 휘어버려요.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누워있는데 엄마가 발을 잡고 아빠가 어깨를 잡고 있는데 몸이 휘어요. 이게 신기하고 무섭다기보다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 딸을 보는 느낌 같아서 같은 나이 때니까 그냥 그 느낌이 들지 뭐 무섭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쟤 빨리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어머님을 먼저 차에 태우고 예. 그 딸을 빨리 태우라고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하고 차에 가서 시동을 거시고 제가 아버님하고 어쨌든 들고 가든지 하겠다고 해서 제가 딱 딸을 팔을 잡는데 그래도 제가 잡으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정이 되니까 이렇게 약간 껴안듯이 해서 같이 아버님하고 껴안고 차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굿당을 딱 왔는데 오자마자 법사님은 경문을 다 하고 이제 굿에 들어가는데 딸이 법당에 들어가자마자 춤을 춰요. 계속 춤을 춰요. 예. 무당 이모도 말리지도 않고 딸이 굿당을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사님 옆에 앉아서 같이 박자 그냥 나름 맞춰주면서 짐도 이렇게 뒤집어서 치고 예. 이모는 무속행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그 법당에서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무속인이 굿을 할 때 자기 신이 접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조상신을 접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조상 하나하나를 계속 푸는데 이 굿을 3일 동안 했어요. 하루 만에 안 된대요.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푸는데 그 어린 6살은 계속 춤을 춰요. 안 쉬고. 굿이 끝날 때까지 안 쉬고 춤을 추다가 끝나면 기절해요. 그냥 쓰러져서. 또 집에 데리고 가기 그러니까 그땅 거기도 자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가족들이 자는데 첫날 굿이 끝나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쟤가 왜 그러니까 쟤가 자기 할아버지 귀신이 씌인 건데 쉽게 안 풀릴 거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무당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귀신도 있고 무서워하는 귀신이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던 게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무당들한테. 대표적으로 다 뽑는 게 도깨비하고 저승사자가 제일 무섭대요. 근데 이거는 신계르니까 이걸 빼버리면 나머지 이제 탑3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수살기는 항상 들어가요. 예. 근데 수살기는 3번째예요. 그럼 이제 2번째가 어떤 귀신이 무섭냐니까 저 시아버지 귀신이 무섭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땅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땅에 묻었는데 물이 찼잖아요. 그럼 수살기하고 같은 힘을 쓴대요. 근데 수살기는 물에서만 힘을 쓰잖아요. 근데 이 시아버지는 땅에서도 힘을 쓴대요. 그러니까 물에서도 힘 쓸 수 있고 땅에서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 가장 힘들대요. 많이 진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냐고 하니까 한이 많이 맺힌 귀신. 한 맺힌 귀신이 제일 힘들대요. 그 귀신은 저승사자도 안 데리고 간대요. 오로지 풀어줘야만 올라가는 귀신이지 뭐 타자상도 차리면 타자를 부르는 건데 그래도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한이 정말 심하게 맺힌 영가들을 풀 때가 가장 힘들고 네. 그것도 가장 오래 한대요. 하다 안 되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타살구까지 한대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다시 또 굿을 또 한대요. 그래서 한 맺힌 귀신이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틀린 거라 정확하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무속인들은. 아, 그러냐고. 쟤는 지금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냅두는 거라고,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얘는 계속 춤을 춰요. 그냥 얘가 춤을 추는데 그냥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고 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날 가니까 그나마 조금 덜 하더라고요. 얘가 조금 덜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조상 그 11분을 다 풀어드리는데 마지막 조상을 풀 땐가 그때 이제 무속인이 빙의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됐다. 그냥 이제 내가 나머지 다 데리고 갈 테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그 부분에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끝나고 또 물어봤어요. 그냥 이제 어차피 마지막 날이 남았으니까 네. 마지막 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맞아. 뚜지야 저승사자가 있는 건 알죠? 그러니까 그냥 저승사자 있는 건 알아요. 하니까 저승사자는 되게 많다고. 근데 너를 나중에 네가 죽을 때 너를 데려가는 저승사자들은 거의 다 조상이라고. 거의 자기 조상신들이 저승사자로 오지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네. 근데 이제 악기나 악한 이런 귀신들은 다른 저승사자를 데리러 간대요. 그 사람의 조상들이 아니라 악하게 변해버린 귀신들은 다른 저승사자를 데리고 가고 일반 분들은 뭐 자기 조상들이 데려오는데 이 모습이 다 틀리대요. 얼굴이 보이면은 덕을 되게 많이 받은 거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보여서 우리 할아버지네 뭐 우리 할머니네 이러면 저승사자는 맞는데 저승사자는 안 느껴지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래요. 근데 이제 얼굴이 시커멓게 안 보이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조상은 맞는데 저승사자처럼 느끼는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나고 마지막 날이 됐어요. 3일째 굿을 하는데 얘가 이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손을 비벼가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제사상에다 계속 절을 해요. 계속 절을 하다가 굿이 이제 정말 무르익고 마지막쯤 됐는데 그때 다른 분 애동 제자가 있었어요. 이제 신내림 받을 준비를 하는 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깽가리 치고 있었는데 그 6살짜리 애가 그 애동을 보면서 이모는 나중에 잘 되겠다 하면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게 제가 신기했던 게 봉수를 내려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법사님도 신기하고 무속인도 오히려 뿌듯해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제자가 잘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굿이 그렇게 끝나면서 애는 쓰러졌는데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보통은 끝날 때 되게 좋은 공수를 뽑거나 이렇게 내린대요. 근데 이게 애가 그 애동한테 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며칠 지나서 제가 법사님네 있을 때 왔어요. 자기 어머니랑. 근데 되게 해맑게. 네. 제가 딸 보는 기분 너무 귀여우니까 용돈도 주고 아이고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굿을 하기 전에 무속인을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 무속을 무조건 맹신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굿을 나중에 해야 되는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도 하고, 이제 무속인들도 말해요. 아닌 거는 아닌 거지. 이게 잘못된 쪽으로 하는 거는 무속인이 아니래요. 사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좋은 무속인도 많고 나쁜 무속인도 네. 많은데, 뭐 저는 다행히 운이 좋은 거지 다 좋은 무속인들이니까. 일단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야, 그러면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네, 제가 일단 굿하기 전까지, 예. 제가 굿하기 전까지 겪었던 첫 번째 이야기죠. 야, 이게 첫 번째 그냥 에피소드 정도면 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나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뚜아뚜지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진짜 네네.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쵸. 한 30일 동안은 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이 안 되셨어요. 뚜아뚜지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는 이유가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냥 지내거든요. 네네네. 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그쵸. 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몰랐었어요. 지금은 다 이제 괜찮죠. 네,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야, 이거를 첫 번째 이야기로 해주실 정도면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다음번에 또 어떤 일들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천천히 편하실 때 꼭 들려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뚜아뚜지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사고도 있으셨고, 그 사고가 또 있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거의 30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하셨다고 했으니까요. 혼수 상태였다고 하셨으니까. 와, 진짜 이거는 천운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뚜아뚜지 님도 그런 와중에도 이게 다 이제 이겨내시고 와서 또 들려주시는 건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만으로도 엄청난 이야기인데, 다음번에 또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또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배송맨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배송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정말 굉장히 궁금한 부분에서 딱 끊으셨습니다, 배송맨님께서. 원래 급할 때 끊는 게 재밌죠. 근데, 기다리기가 너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 오늘 다시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당집에 들어가는 것부터 딱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내용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네. 좀 늘어지고 우리 귀족님들께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앞전 이야기는 근 2년간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남은 한 8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불살라 보려고 합니다. 압축해서 딱 중요한 부분들만.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일단은 그 당집으로 들어가는 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전설의 배송맨님의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전편을 꼭 시청하시고 이 이야기를 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요! 지난주에 앞서서 저는 같이 일을 하던 분에게 제가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들키게 되었고 이분도 영안이 있는 건지 저를 보고는 당집을 한번 가봐라 하면서 당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게 되고요. 저는 쉬는 날 이제 그 당집을 가게 됩니다. 당집 문을 열었더니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3분 정도 앉아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카운터가 있었고 그 카운터에 계신 분은 막 열심히 쓰고 계셨었고 복도 따라서 쭉 보니까 전방에 옆으로 여는 그 문이 있었고 앉아서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배씨 들어오세요 하는 얘기가 들려서 안을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고 채 앉기도 전에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 야, 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냐?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니까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왜 그러시나. 그렇죠. 근데 얼추 보니까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긴 했어요. 여성분이셨고. 근데 일단은 다짜고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버버 탔죠. 아니 지금 됐고 일단 앉아봐.
앉아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앉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반들이 꼭 허리 세우고 딱 앉았는데, 예. 그래, 얘기나 해보자. 너는 저게 뭘로 보이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스냅백을 쓰고 있고, 까만색 좀 옛날 힙합 옷 입고 있어요. 얼굴 하얗고 눈 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딱 끊더니 예. 야, 눈을 막았네 이러더라고요. 눈을 막았다? 네, 정확히 눈을 가렸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아니야, 계속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제가 가위도 엄청 잘 눌린 편이고 조금만 으슥한데 아니면은 좀 뭔가 있겠다 싶으면은 좀 이런 걸 잘 느낀다, 오싹오싹하고 소름도 잘 돋고, 하지만 보이진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딱 자르고 들어오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 어디서 뭐 시비가 붙었던가 이런 식으로 만났겠지. 그러고 너한테 달라붙어갖고, 시작은 동물이나 뭐 잡돌이었을 것이고, 오. 조금 됐다 싶으니까 이제 뭐 어린애들 데리고 왔을 것이고, 그러다 네가 감당 못한 애들 데리고 와서 사고도 났을 것이고, 너 안 죽은 게 참만 다행이야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시작은 분명 동물이었고, 맞죠. 꼬마아이도 하나 데리고 갔었고, 그러다가 캐위험 본다고 모텔 갔다가 한번 난리도 한번 나서 도망도 갔었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대로라고. 예. 너 뭐 얘랑 뭐 한두 달 있던 것도 아니네? 너 뭐 스냅백 아까 어쩌고 뭐 이런 소리 했지? 다시 쳐다봐. 어떻게 생겼나 다시 쳐다보라고. 예. 사람으로는 보이냐? 그래갖고 제가 아니 사람이 저거 쳐다봤는데, 그때서야 제가 알았던 게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생김새가요? 네. 예.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그 차림새였는데, 네. 그 무당 이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무당이모. 예. 무당 이모님 얘기를 듣고 뒤를 돌아서 다시 쳐다봤더니, 내가 그동안 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큰 너구리가요, 살이 엄청 찐 큰 너구리가 저승사자 옷을 입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너구리? 입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닌데? 이러고 다시 무당임을 쳐다봤는데, 이제 똑바로 보이지? 그동안 있던 게 쟤야, 너랑 같이. 뭐야? 야, 사람한테 씌우는 것도 모자라갖고 너구리, 아이고, 딱 봐도 몇백 년 묵은 거 보이는데 쟤 어디서 데리고 왔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경기도 시흥의 외곽에 막 단지가 지어지는 곳이었고, 네. 뭐 산을 밀었겠지, 논을 밀었던가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당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구리가 몇백 년은 묵었어. 몇백 년은 묵었는데, 야, 동물도 몇백 년을 살다 보면 사람 행실을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마침 본 게 사람이 아니고 저승사자였네? 사람도 롤모델을 찾듯이 동물도 롤모델을 찾아. 와. 그리고 얘가 몇백 년을 살고 이치를 깨닫고 시작했을 때 저승사자를 우연히 봤을 것이고, 예. 그렇게 똑같이 행세를 하던 중에 너랑 연이 닿았을 것이고, 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업을 싣고 덕을 쌓았을 것이고, 네가 일조한 거야. 너 쟤 어떻게 할래? 평생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아니 그건 아니죠. 저도 사람이고 제가 살아야 되는데, 하다에 동물형까지 데리고 오고, 이 짓도 진짜 오래 해봐야 된다고. 방법 3가지야 하면서 방법을 막 설명을 해주는데 안 들려요. 갑자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왱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하고 천둥치는 소리랑 같이 무당 이모님께서 다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똑바로 들으라고. 넌 그리고 가만 좀 있어! 이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봤더니 이 너구리가 양발을 벌려서 둥둥둥둥 뛰면서 손으로 박수를 치고 있어요. 마치 왜 제가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서 안 들려 이렇게 귀 막으면서 막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이야기를 제가 못 듣게 하려는 것처럼 바로 쿵쾅쿵쾅 하면서 박수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당 이모님께서 일가를 하셨고, 그 친구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방법 3가지야. 다시 얘기한다. 똑바로 들어, 정신 차리고. 첫 번째, 똑같아, 굿하는 거야. 근데 쟤 오지게 말 안 듣게 생겼다. 그리고 2번째, 편도해야 돼, 평생. 하던 거 마저 하면서 평생 살면 돼. 그리고 3번째, 지금부터라도 무시해. 보일 거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해. 뭔 짓을 하든. 쟤가 너한테
모든 기대가 떨어졌을 때 네. 제가 스스로 떠나게 만들어. 이 셋 중 하나야.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무업을 한다지만 내가 너를 꽁으로, 아니 너한테 내가 내 스스로 직접 나서서 너한테 굿을 해줄 순 없어. 나도 대가를 받아야 해. 네. 그런다고 내가 너를 봤을 때 너 사회 초년생인 것 같고 나이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부모님한테 이 얘기 했어? 못했을걸? 굿 굳이 안 해도 돼. 너한테 굿하라고 떠밀진 않아. 그리고 너도 사람이면 평생 같이 살 생각은 안 할 거잖아. 그렇죠. 그럼 답은 하나야. 무시해.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게 답이야. 어떡할래? 이 얘기까지 듣고 제가 눈을 다시 뜬 건지 정신을 차렸는지 저는 당집 밖에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마치 제가 앉아있던 방석이 저절로 공중에 떠갖고 당집 밖으로 나갔듯이. 그러고 다시 들어갔어요. 당집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이러고 있는 찰나에 예. 그냥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문이 열렸어요. 다시 들어가고. 너 당분간 이럴 거야. 제가 계속 이럴 거야. 직접적으로 해는 못 끼쳐. 아니 안 네. 끼쳐. 이럴 거야 계속. 근데 버텨야 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알겠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동안 멍청한 짓을 한 거고. 부적을 써주시더라고요. 이 부적 네가 가지고 있는데 항상 어디서나 네가 갖고 있을 자신이 없으면 지갑에 넣어놓고 그 지갑 절대 뒷주머니에 넣지 말고 정장을 입든 잠바를 입든 해서 네 심장에 가까운 곳에 두라고. 그러면 최소한 쟤가 들고 오는 것들, 쟤가 데리고 오는 것들은 안 보일 거라고.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나는 쟤만 무시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숙소에 도착을 하고 나니 그 쌍둥이, 팀장님 쌍둥이 동생분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당집에 살한 대로 해라. 근데 저는 이쯤 되니까 이 네. 동생분도 궁금해요. 아니 그 무당이면 무당이뭐라고 치고 이 사람 뭔데 이거를 이렇게 보나?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저를 처음에 여기 데리고 왔던 선배밖에 없잖아요. 물어봤더니 고종가? 증종가? 예. 할머니부터 주르륵 무당이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일단은 그 얘기까지만 듣고 그래요?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일을 하다가 통신 일을 제가 했던 건데 아파트 현장에서 이 통신선을 끌어요. 그러면은 4명에서 1개조가 돼서 한 명이 밀어주면 2명이서 중간에 당겨주고 그러면 맨 끝에서 한 명이 마저 당겨주고 이게 이제 한 합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당겨 하는 소리, 밀어 하는 소리 이게 들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들리고 뭐하나? 잠깐 멈췄나 하는 순간 앞쪽에서 통신선 줄이 확 당겨져 버리니까 제가 그 통신선이랑 그 쇳덩이 사이에 손가락 껴서 손가락 3개가 골절이 되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부스를 하고 저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다시 경기도 시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다시 이제 배달 일이나 슬슬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입혀질 때쯤 되면 꿈에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 너구리가. 근데 이게 막 나와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잊지 말라는 느낌? 자기 잊지 말라는 느낌. 뭐 며칠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꿈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제가 좀 늦은 나이에 23살에 준 입대를 합니다. 파주 전방부대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냥 그런 식이었어요. 큰 사고 없었고 잘 지내고 있다가 상병 꺾일 때쯤이었나? 제가 이제 군 입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전화로 헤어짐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 뭐 군발이가 연애냐? 나랑 다시 만나면 되겠지 해갖고 그동안 받았었던 사진들, 편지들 싹 다 들고 소각제 올라가서 태우다가 편지 던지고 사진 던지고 하다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부적이 딸려나간 거예요. 예? 분명 지갑에 있어야 되는 부적이 그 사이에 딸려나가서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이게 타버린 거예요.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방법 없으니까 일단은 무당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 지금 부적이 얘기하는데 타버렸지? 다 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좀 태우다가, 아니야, 됐어. 탈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오래 버틴 거야. 너 부대 어디냐?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 부대예요? 하니까, 토요일날 면회 갈 테니까 버텨.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3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먹은 날이.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10시가 돼서 취침을 하면 취침 후 30분 동안은 움직여서는 안 돼요. 내무실 밖으로 다녀도 안 되고 불침번이나 뭐 당직사관 부사관 제외하면 나가면 안 되는데 잠이 너무 안 오니까 30분 지나면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와서 자야겠다 생각으로 버티고 그때 마침 당직 부사관이 저희 분대장님이었어요. 분대장님한테 가서 나가서 담배 하나 태우고 오겠습니다. 얘기를 했고, 뭐, 당직사령이 오늘 뭐 순찰 돈다니까 후딱 피고 와서 자라. 얘기를 하셔갖고 나가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요거를 어떻게 버티나, 또 어떻게 될란가.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와요. 그래갖고, 누가 또 담배 피러 오나 보다. 했더니, 이게 보통 신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전투화 소리나 뭐 슬리퍼 소리나 나는 소리가 아니고, 왜 강아지 뛰는 소리? 동물 뛰는 소리?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와, 왔다. 톡톡톡톡 튀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본 척을 했어요. 예. 거기도 땅바닥 보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최대한 무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버텨야 되니까. 오, 예.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은 채로 허리를 숙여갖고 바닥 쪽으로 담배만 뻑뻑 피면서 가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획 눕더니 저랑 눈을 마주치려고 제 고개 쪽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랑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얼떨결에 정면으로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좋아해요. 그래서 인나가지고 어디 후다닥 가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뻔한 스토리인 거예요, 저한테는. 예.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담배 집어 던지고 다시 막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막사가 문이 구막사 옛날 막사다 보니까 막사 양쪽 끝에 있는 출입문들은 당연히 야간이기 때문에 잠겨져 있고 중앙 출입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앙 출입문이 쇠 앵글로 이렇게 돼 있고 비닐로 이렇게 해놨어요. 되게 네. 어떻게 보면 쿨하게 해놓은 건데 군대에서는 그게 최적이죠. 일단 후다닥 뛰어가갖고 이건 진짜 빨리 내물지 들어가야 된다. 사람 마음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문을 여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안 열려요. 안에서는 불침번도 떠드는 소리 그리고 저희 분대장님 얘기하는 소리 다 들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 소리 질렀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누가 문 잠갔어. 문 좀 열어줘요. 제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문을 막 흔들어 제끼고 발로 차는데 발로 그렇게 찼으면 비닐이 찢어질 만도 해요. 네. 비닐문이 무슨 방탄 마냥 발차기를 아무리 해도 손으로 쳐도 손잡이 잡고 흔들어도 미동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는 찰나에 왼쪽에 주변시로 보이는 게 뭐 하나 끌고 와요. 얘가. 이게 부적이 있었다면 안 보였을 텐데 홀라당 태워 먹었으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군인 영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난 못해 속으로. 쳐다도 안 봤어요. 주변 실은 보이지만 앞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제발 소리 지르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밖에선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예. 그렇게 제가 한 2, 3분 정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문 앞에서 난장을 까는데 옆에서 들리더라고요. 저기요.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고 안 들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문만 해볼라 하는데 당최 문도 안 열리고 방법이 없잖아요. 고개를 돌렸어요. 그쪽으로. 덩치 큰 너구리가 이제 군 손을 붙잡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복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전투복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전투복이 저희가 알던 전투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6.25 때인가? 네. 이거를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예. 원색깔 그런 복도 아니었고요. 얼룩이 있는 전투복인데 그런다고 제가 입고 있던 깨구리도 아니었고 네. 이질적이면서 난 저런 거 처음 봤는데 싶은 전투복이더라고요. 특수부대 복인가? 그런가? 혹시 흰색 검은색이었어요? 아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개구리 국방색 3색 얼룩 비슷한 건데 그런 색깔이 아니었고 밝은 색과 섞여져 있었어요. 근데 원래 보통 전투복은 자연색과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밝은 색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죠. 근데 뭐 밝은 색과 이런 색이 어우러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투복이 많이 바랬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힘든 부탁 아니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얘기 읽고 나발이고 죽겠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진짜 저 이대로 그냥 냅둬주세요. 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분명 저기요 사람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이 저한테 전달되는 게 틀려져요. 어떤 식으로요? 처음에는 저기요 완전 사람 힘 빠진 자다가 갓 일어난 목소리 이런 목소리였다면 이게 가면 갈수록 노래방 에코를 켜놓고 마이크로 저기요 도와주세요 이 소리가 귀에 겨우 꽂힐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내가 분명 처음 들었을 때는 사람 목소리였는데 이게 점점 틀려지니까 내가 점점 이거를 거절을 하고 그러면 또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나 들어봅시다 했더니 잃어버렸대요. 뭐를요? 잃어버렸대요.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셨는데요? 집에 가야 되는데 잃어버렸대요. 예. 이게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했는데 뭘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건 내가 더 이상은 대화를 해봐야 의미가 없겠다. 이걸 물어봐봐요. 저도 똑같이 갔습니다. 추상적으로. 뭐를요? 뭐 찾아줘요? 얘기했더니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진? 사진. 그러니까 무슨 사진이요? 사진. 그러면서 점점 모습이 흐려지더니 사라졌어요. 예. 사라지고 그때가 되니까 이제 뒷골에서 심하게 올라오던 소름이 멈추더라고요. 뭐야 간 건가? 싶었는데 막사 안에서 저희 분대장님이 철문을 발로 팡 차매고 나오면서 야 전배 너 뭐하냐? 담배 한갑을 폈냐? 빨리 들어와서 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렸네? 아니 문이 안 열렸습니다. 또 뭔 개소리야. 빨리 들어와서 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일단 자자. 들어가서 누웠어요. 생활관에 가서 누웠는데 그 짧은 순간에 등이 다 젖었더라고요. 일단은 자꾸 나발이고 일단은 모르겠고 일단 잠부터 자자. 그렇게 자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일과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사진밖에 없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찾냐 사진을? 뭔 사진인지도 모르고 그런다고 뭐 눈에 보이는 사진에다 쓸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일과가 끝날 때까지 일단은 기다렸어요. 내가 당장 할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네. 일과 끝나자마자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 뭐 사진 찾아보자. 예. 근데 그 사진을 도대체 어디서 찾냐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당시 빨래를 넣는 데가 저희 막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빨래줄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부터 찾았습니다. 저도 참 멍청하죠. 그런데 사진이 왜 있겠습니까?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한참을 찾아보다가 아무런 수확도 없었고 생활관 딱 들어왔어요. 생활관 들어왔는데 착잡하잖아요. 큰일 났다. 요거 내가 볼 때는 토요일 되기 전까지 나는 잠은 다 잤다 싶은데 예. 어디서 찾냐 하는데 저희 말년 병장 두 분이 계셨어요. 흔히 얘기하는 말년 병장들은 군생활도 빠이빠이요. 나는 사회로 갈 것이다. 너희들은 날 쳐다보지도 말고 말을 걸지도 말아라. 딱 요 느낌이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사회 나간다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유니크한 아이템들, 예를 들어 세제 이름이 들어간 책자라던가 커피 이름이 들어간 책자라던가 이런 거를 숨겨놨던 데에서 위에 천장 보면은 왜 석고보드 있잖아요. 그거를 도라이바로 살살살살 풀어갖고 뜯어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락스 이름으로 된 책이랑 커피 이름으로 된 잡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국산 담배가 있고 예를 들어 뭐 말보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메비우땡이라던가 이런 수입 담배가 있잖아요. 네. 이런 수입 담배는 군 내에서 못 피게 했어요. 물론 병사들은 알게 모르게 피긴 했었지만 그런 것도 숨겨놨던 거 다 거기서 꺼내고 막 이것저것 꺼내는데 그 텍스 하나 뜯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엄청 나오더라고요. 잡지며 담배며 그리고 이제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걸 열심히 갈아가지고 반지를 만든 것이며 네. 나오는데 뭐 종이가 한 장 펄럭펄럭거리면서 떨어져요. 뭐에 쓸려 나왔나.
그래서 그 말년병장이를 보더니 아이 재수없어 하면서 휙 던지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뭔데? 이러고 딱 쳐다보더니 야 이거 한 20년 더 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휙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생각을 했죠. 저건가? 사진. 예. 가봤어요. 아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싹 집어서 들었는데 걔예요. 아, 그 귀신. 예. 예. 여자친구분이랑 둘이서 찍었더라고요. 아, 예. 둘이서 찍은 사진. 그리고 뒤에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와 이렇게 글귀가 있었고 몇 월 며칠. 20년이 아니고 30년은 더 된 거더라고요. 예. 일단은 챙겼어요. 네. 어린 척하면서 챙겨놓고 아 됐다 미션 클리어다. 일단은 밤까지 버티자. 그러고 저녁이 됐고 딱 10시가 되자마자 저는 누웠습니다. 아 이게 네. 꿈에 오든지 뭘 오든지 나는 아이템 장착했으니까 나는 미션 클리어했으니까. 와봐 됐어. 나는 이제 완료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오라고. 예. 그러고 있는 찰나에 잠이 들었고 뭔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깼어요. 예.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당연히 뭐 없어요. 다 코 골면서 자고 있고 아 깨웠구나 나오라고. 네. 그래 너 주고 잘난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던져주고 자면 되지. 담배랑 이제 사진 챙기고 담배 하나 핀다고 얘기하고 또 쫙 흡연장으로 갔습니다. 네.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담배 연기를 타고서 슬슬 나타나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저는 이제 무서운 것도 없고 소름 1도 안 돋고 의기양양했어요. 네. 진짜 어깨가 디귿자가 돼가지고 왔어? 아 나 준비했지. 갑시다. 나 준비해놨으니까 얼른 이거 받고 갑시다 이제. 사진 찾았고 그 영가가 와가지고 제가 주는 사진을 받고 두 손으로 받아서 자기 안주머니에 넣더니 꾹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가더라고요. 예. 어이 뭐요? 싱겁네.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참 속물인 게 예. 사람이 퀘스트를 하면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대부분이 그렇죠. 예. 물론 게임이긴 하지만 네. 야 이거 진짜 꽁으로 일하는 것도 힘드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놓아 잤어요. 네.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일과를 하는데 고러고 있던 찰나에 저희 무당 이모님께서 토요일날 연애를 오셨고 네. 그분께 다시 부적을 받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해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었고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또 도와줬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말년병장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게 떨어져갖고 이렇게 갖다 줬다. 그랬더니 무당이모가 눈이 둥그레지시면서 야 하지 말라고. 너 뭐 대단한 놈 같지 너 지금. 정신 못 차렸냐? 하지 말라니까 자꾸 하고 있네. 너 당장 그 잠깐 못 참아서 그렇지. 너 자꾸 이렇게 키워주는 거야. 이래서 어린 것들이 안 된다니까. 너 맘대로 해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저한테 주던 부적을 싹 뺏어버리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라고. 근데 그때 당시 진짜 문도 안 열렸고 예. 내가 자꾸 거절을 하니까 하는 것도 이렇게 바뀌고 그랬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너 같으면 부탁을 하는데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해? 그 사람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간절해지지. 간절해지다가 그 사람이 계속 안 들어주면 어떻게 승질도 나고 그럴 거 아니냐고. 걔네도 똑같은 건데 걔네가 그런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버티라고.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을 거라고. 버티라고. 언제 이런 일 있을지도 모르고 너는 지금 당장 무시해야 될 때야. 무시하고 모른 척 해야 될 건데 나 모르겠어. 이제 너 자꾸 이런 식이면은 너 전화도 안 받을 거고 다시 이런 거 부탁도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네. 네가 잘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마지막이니까. 아무튼 나도 뭐 시간 오래 지체면 안 되니까 나도 간다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연신 인사를 하고 다시 이제 생활관으로 복귀를 하고 그렇게 군 생활을 어영부영 마무리를 했어요. 큰 네. 사고도 없었었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네. 전역을 했고 저는 며칠도 안 돼서 그 사건이 있던 제주도를 가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일단은 저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일을 찾던 도중에 그 피자집 형의 소개로 한 유명한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만 5년 정도 거기서 일을 했는데 거기가 되게 특이했던 게 그냥 딱 설명을 드리자면 방이 12개 정도 있었고요. 오, 예. 그리고 접대부분들이 성주에 있었어요. 대략 한 30명 정도. 그리고 당연히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그런 일이고 저는 주로 술을 날라주거나 아니면 고객분들 심부름을 하면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팁을 주고 저는 그 팁을 받고 이제 그 팁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웨이터라고 하죠? 네. 네. 네,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너구리가 계속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아이고, 예.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계속 무시를 했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 저는 군 시절 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저는 항상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네. 절대 제가 제 몸 곁에서 뭐 단 10cm 이상도 떨어뜨리지도 않았었고 네. 이거는 제 진짜 모든 걸 걸고 자부를 하는데 그날도 이상하게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요거를 이제 불장난을 하면서 태우던 중에 또 제 부적이 딸려 나갑니다. 안 돼. 그러고 참 웃기는 게 보통 종이가 타면 예. 바로 확 이게 아니고 끝에서부터 슬슬 그을려지면서 불이 붙어서 이제 끝에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마치 우리 이은결 씨 마술 하면은 뭐 종이나 이런 거 확 타버리는 거 마냥 그렇게 한순간에 진짜 한 0.5초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사라지다시피 타버리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거 진짜 주체성 농간이다. 일단은 그래, 버텨보자. 나도 이제 나이도 찼고 버텨보자. 그때랑은 틀릴 것이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는 영안이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처음 입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 저는 그 닭에 영가가 있었는지 네. 뭐가 있었는지는 알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출근을 하면 청소를 하고 나면 이제 음악을 키기 때문에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는지 느낄 새도 없었고 엄청 바빴기 때문에 근데 그 부적이 탄 순간부터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에 서 있는 귀신, 출입구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듯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귀신, 방 안에 들어갔더니 노래방 기계를 만지작 거리는 귀신, 리모컨을 보고 신기하다듯이 이것저것 눌러보는 귀신. 분명히 내가 방금 전까지 일했던 거는 아가씨들이 폴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웨이터들은 이제 바쁘게 술 나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손님들은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던 가게인데 제가 부적을 태워먹고 들어간 순간에는 아사리판이었어요. 뭐가 귀신이고 뭐가 사람인지도 이제 분간이 안 갈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 안 되겠다. 이거 나발이고 도망가자. 도망가고 일단 전화부터 하고 하면서 핸드폰을 찾는데 웨이터들이 옷을 갈아입고 소지품을 넣어놓는 장롱 같은 게 있었어요. 주방 옆에 장롱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주방 쪽으로 뛰어 들어가서 장롱 문을 열고 가방을 꺼내려 하는데 장롱 안에 귀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홀복을 입고 있었고요. 예? 머리는 쭉 늘어뜨리고 있었고 몸은 깡말라 있었고요. 쭉 늘어뜨린 머리 사이로 눈깔만 보여서 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쯤 되니까 저는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가방을 꺼내지도 못하고 핸드폰도 들지도 못한 채 일단은 그냥 도망 나왔어요. 진짜 사자한테 쫓기는 사슴 마냥 토끼 마냥 밖으로 나왔어요. 일단 밖으로 나왔고 와 나는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이제. 저기가 진짜 귀신 소굴이었구나. 내가 저런 데서 일을 했구나. 4년이 넘게. 나 못해. 핸드폰이고 뭐고 못 꺼내 이러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일단. 근데 집으로 가도 제가 연락할 방법은 없어요. 무당이 뭐 전화번호도 그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고 집을 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너구리를. 그래서 핸드폰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면서 막 짱구를 굴리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생이 심부름이었는지 쪼로로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요거다. 제가 똘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친구를. 야 똘비야 일로 와봐봐. 잠깐만. 전배영 지금 바빠요. 빨리 내려가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 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나 그 장롱 가서 핸드폰 좀 갖다 주라. 아니 가방 좀 갖다 줘. 이랬더니 바쁜데 형이 내려가서 좀 꺼내봐요. 나 바빠서 정신없어. 제가 진짜 주머니에 있는 돈, 제가 받았던 돈을 싹 다 꺼내서 줬습니다. 그 친구 손에 쥐어주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나 당장 여기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을 못한다. 나 지금 당장 떠나야 되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가방만 갖다 줘라. 제발 부탁이니까. 알았어요 형. 뒷문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편의점을 가서 담배를 사갖고 쑥 정문으로 내려가고 저는 이제 그 가방을 받아야 되니까 뒷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발 웅동 굴리면서 나와라. 왜 이렇게 안 오냐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똑똑 구두로 계단 밟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왔네. 야 빨리 올라와. 똑똑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게 남자 구두를 신고 이제 올라오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거 있잖아요. 넓은 면으로 땅을 치는 거랑
좁은 면으로 땅을 치는 거는 엄연히 소리가 틀리잖아요. 완전 다르죠. 와, 이거 하이힐이다. 이거 돌비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계를 했어요. 이게 뭐 아가씨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나와요.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아니, 이 정도 시간이면 1초 나올 게 아니고 이 계단 건물 밖까지 그냥 뚫고 올라갔겠는데? 그런데 소리는 계속 들리니까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저도 순간 긴장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문 쪽으로 고개를 넣어서 야, 돌비 빨리 안 나와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장롱에 있던 애가 제 가방을 들고요. 하이힐을 신고 계단을 제자리 걸음이라 하죠? 똑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가방이고 나발이고 못해요. 안 돼요. 그냥 네 발로 기어서 정문 쪽으로 뛰쳐나갔고요. 정문 쪽으로 뛰쳐나가는데 저는 분명 돌비한테 뒷문으로 나와달라 했는데 얘가 정문에서 가방을 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안 나와 왜? 어디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야, 뒷문으로 나오라 했잖아. 아니, 됐다. 가방 내놔. 가방 확 낚아채고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바로 택시 타서 어디로 가주세요. 방집 주소를 댔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발 받아라. 제발 이러고 있는데 앞에 택시 기사분께서 그래서 어디 간다고 하셨죠? 이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몇 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받아라. 진짜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택시 기사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간다고 하셨죠? 뭐야? 어디 어느 동으로 가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핸드폰을 누르려는데 뭔가 싸한 거예요. 이러고 백미러를 쳐다봤는데 기사 얼굴이 안 보여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그 기사분 어깨를 잡고 뒤로 획 틀었습니다. 그 가방 들고 있던 그 여자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깼는데 뒷문에 제가 쪼그려 앉아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나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이제 정문으로 뛰어나갔는데 그 돌비가 제 가방을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다시 가방을 낚아채고 이거 택시 안 되겠다.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다행히 받았어요. 왜 또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저 저기 탔고요. 뭐가 막 보이지? 빨리 와. 일단 와라. 와서 얘기하자. 근데 저 택시를 탔는데 헛것을 봤을 거고. 알아. 계속 노력해. 계속 노력해. 밤새도록 계속 노력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너. 와. 제가 몇 번을 택시를 타고 정신 차려보니까 계단이고요. 다시 앞으로 튀어나가면 돌비가 서 있고 가방을 낚아채고 한 3번, 4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쯤 되니까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택시 잡아봐야 또 그걸 태고 또 앞으로 나가면 돌비가 있겠지? 나는 가방을 뺐고 또 택시를 타면 그걸 태고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새벽이 됐을까? 4시, 새벽 4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깜짝 놀라서 깼는데, 제가 똑같이 그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요. 제 앞에 가방이 이렇게 뚝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저는 가방을 들고 이제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더라고요, 슬슬. 그러고 제가 다시 무당이모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무당이모 분께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버텨라. 나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럼? 일단 모르겠고 일단 가자. 동도 텄겠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일단 새벽 4시라 그 시간에 전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무작정 택시 타고 가서 앞에서 그냥 앉아갖고 꾸벅꾸벅 졸다가 시간 돼서 문 여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진짜 맥이 다 빠져서 무당이모가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안도 완전 열렸고 후퇴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굿이라는 게 저도 그때 당시 말로만 들어봤지만 돈 10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이 돈으로 구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진짜 구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 정신력으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너덜너덜하다 진짜. 그래 굿해야 돼. 하는 게 맞아. 오래 버텼어. 고생했어. 근데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날짜를 잡고 굿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굿이 정상적으로 끝났어요. 정상적으로 끝났고 근데 말씀을 하시는 게
너 영환이 100% 다 다치진 않을 거야. 아마 조금씩 보일 거야. 그런데 네가 전에 겪었던 그런 아사리판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을 거라고. 근데 너 보여도 알지? 보여도 절대 보는 척 하지 말고 얘가 널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냥 딴 데 가. 너 그렇게 살아야 완전히 다치고 그래야 네 인생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는 일단은 수년간 진짜 몸도 털리고 마음도 털리고 그리고 진짜 지옥 같은 날도 겪었고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일을 했던 돈도 다 구슬하면서 나가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제는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다.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할 테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그때는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다. 진짜 이런 각오로 보여도 못 본 척, 제 눈앞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어도 나는 못 본 척, 못 느끼는 척. 그렇게 근 6개월간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가게를 그만뒀고 그 가게에서 일하던 형이 소개를 해줘서 제가 이제 나이트 클럽에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네. 나이트 클럽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제가 영환이 완전히 닦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나이트가 1층은 상가고요. 네. 1층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이 이제 홀이고 3층이 룸이에요. 네. 그리고 4층이 평일에는 안 쓰는데 이 4층이 이제 보니까 노래클럽이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망한 노래클럽. 아, 예. 평일엔 안 쓰는데 금요일, 토요일 혹은 이제 목요일 바쁘고 룸이 꽉 찼을 때는 임시로 거기를 열어서 쓰더라고요. 그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이 당연히 4층 노래클럽 거기로 써야 되니까 미리 닦아놓고 잔 세팅해놓고 준비해놓자 하면서 야 전배랑 누구 올라가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잔이랑 세팅할 거 들고 이제 올라갔어요. 네. 그러고 청소를 하고 있는 찰나에 저랑 같이 올라갔던 형이 야 전배야 형 내려가서 이거 좀 챙겨올게 라고 얘기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 알았어요 이러고 저는 이제 한 방 세팅을 다 하고 다음 방을 이동하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소름이 목 뒤에서부터 제 머리 끝까지 진짜 전기가 통했다고 느껴야 될 정도로 심하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미친 듯이 제가 뛰어서 4층에서 3층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일단은 제 눈엔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일단 보진 못했어. 근데 소름이 이렇게도 돋나? 나 저기는 못 올라가. 이러고 저는 그만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시 올라갈 엄두도 안 났고 이제 거기를 그만두면서 저 혼자 그냥 갑자기 그만두면 안 되니까 사람 한 명 꽂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 친구 5년 동안 일했던 가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친구를 소개를 해줘서 그 가게에 일을 하게 하고 저는 이제 그만뒀어요. 그때쯤 돼서 제 영환도 완전히 다친 것 같고 뭐 이제 때때로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뭐 느끼는 거야 그냥. 제가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귀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아니, 그 너구리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 진짜 파란만장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밝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물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제가 뭐 명가들을 보면서 아유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아마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규종님들이 들으시니까 이렇게 제가 좀 순화하고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아이고, 그래도 그 수많은 세월을 함축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오늘 이야기 잘 해주셨고 와 그래도 이렇게 끝맺음이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사실은 네. 이 이야기가 정말 저는 길어질 줄 알았어요. 네네. 잔잔바리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세월이 후룩 지나가 버려서 규종님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저렇게 전개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규종님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근 8년간의 얘기를 태운 거기 때문에 부족했어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고 그래도 잔잔발이라고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도 꼭 들려주시길 바래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네.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전설의 배성문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전편 올라오고 그 편 듣고 이 이야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정말 특이한 이야기고 정말 와 어떻게 이런 걸로 덕을 쌓고 있었지? 그 너구리는 정확한 목적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자신의 덩치가 커지기를 원했겠지만 정말 이야기가 특이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